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요, 이제 딥러닝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뭐 모델이 뭔가 막 이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토이, 헬로우 정도의 그런 두 개를 실습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딥러닝 하면은 CNN, RNN, GAN 그 다음에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CNN이 어쨌든 이게 디폴트고 얘는 머스트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왜 CNN으로 했어요라는 질문은 우문이에요. 반대로 왜 CNN으로 안 했어요가 질문이에요. 거의 이게 그렇게 강한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용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거는요. 어쨌든 간에 얘를 사용법에 대한 그 용어들을 설명이에요. 그 내부에 얘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 그거보다는 사용법에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보통 CNN을 할 때는 얘를 영상 이미지 갖고 하는데요. 사실상 영상 이미지 관계없어요. 지금 영상은 단지 그 데이터가 2차원으로 있는 그거에 불과하잖아요. 엠니스트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때 이거 하면은 어떻게 CNN이 이런 영상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해시켜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숫자들의 셋에 불과한데. 어쨌든 하면 얘는 영상으로 세우고요. 이 뒤쪽은 그냥 일반적인 DNN입니다. 근데 DNN을 표현 안 하고요. 보통은 여기를 fully connected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앞에서 봤던 그 DNA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로 가려면 여기에서 뒤로 다 여기서 다 완전히 풀리 커넥티드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풀리 커넥티드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DNN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특이한 게 있어요. 컨볼루션이라는 필터가 적용되고 풀링이라는 걸 하고 컨볼루션 필터 적용하고 풀링한 거가 앞에가 이런 두 개의 연산이 붙은 게 CNN이에요. 그래서 요게 뭔지를 설명드리면요. 얘가 컨볼루션 필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입력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필터예요. 계산되는 방식은요. 왼쪽 위와 요거의 왼쪽 위 곱하고 위와 가운데와 위와 가운데 곱하고 위와 오른쪽과 위와 곱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면 모두 곱하는 게 9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곱한 게 9개가 있고 이걸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다시 9으로 나눈 거. 여기 그냥 나누지 않고 마이너스 8려고 했는데요. 요 값이 다음으로 가는 게 그냥 이게 컨볼루션 필터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는 사실상 이게 사용되지만 이 필터 자체는 컴퓨터 비전에서 나왔던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는 뭐 하는 거냐면요.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 필터를 할 때 모두 9번이 곱해지잖아요. 근데 9번이 곱해지는데 그 곱한 결과가 최대가 되려면은요. 9개 전부 다 1일 때 가장 최대가 되겠죠. 1일 때 최대가 되니까 여기 1인 부분은 그냥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부분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최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쪽 입력에서 이 필터 모양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여기죠. 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는 최대값이 1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반대쪽에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더 갔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는 한마디로 이 이미지에서 저 필터 모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찾아내주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이렇고요. 연산하는 방법은 이거고 의미는 이거이고. 그리고 필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스트라이드는 보폭이라고 번역되던데요. 뭐냐면 얘는 1차원 필터라고 할게요. 얘 컨볼루션 필터가 이렇게 1차원이 있어요. 얘네들을 적용을 하는데 이걸 적용할 때 이렇죠. 여기에 곱한 다음에 이거를 합치고 그 다음에 한 칸 가서 곱해서 합치고 곱해서 합치고 곱해서 합치고 곱해서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되는데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곱해서 합치고 우측으로 하나 두 칸 옮겨서 합치고 두 칸 옮겨. 그러니까 계산을 한 번 할 때 몇 칸 옮기느냐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1이다, 스트라이드가 2다.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드는 코드에서 보입니다. 그럼 스트라이드가 이거구나라고는 그거를 아셔야지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패딩은 이거예요. 컨볼루션 필터는 어쩔 수 없이요. 이렇게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 적용할수록 얘네들이 조금씩 한 픽셀씩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적용하고 싶으면 여기에 마치 숫자가 있는 것처럼 해줘요. 그렇게 덧붙여서 해주고 패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패딩 값은 1로 할래, 2로 할래, 아니면은 글자 SAM이 셈으로 할래. 보통 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사이즈 똑같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패딩을 셈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필터가 꼭 3x3일 필요가 없거든요. 5x5, 7x7일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셈으로 하면 지가 알아서 보통 코드들이 그렇게 라이브러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패딩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맥스 풀링은요. 이 중에 맥스 값 20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맥스 값 30 골라내고
이 중에 맥스가 110이 골라내고 그 다음에 30줄 골라내는 거. 요거를 그냥 맥스 풀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스 풀링 하고 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것도 스트라이드를 2로 했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스트라이드를 1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 중에서 하나 뽑아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맥스 풀링 외에 뭐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 뭐 그런데요. 보통 맥스 풀링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시 CNN을 보면 이래요. 원래 원본 DB가 있으면은요. 컨버전 필터가 여기는 4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있어서 얘네 컨버전 필터 한 것이 이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버전 필터링 한 거를 맥스 풀링해서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죠. 아까 여기까지는 2차원이었는데 컨버전 필터가 여러 개 N개 있으니까 여기는 N개가 있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컨버전 필터를 적용해요. 여기 컨버전 필터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10개, 15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맥스 풀링 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값을 그냥 일반적인 DNN의 입력으로 사용해서 뒤에 해준 결과가 그 CNN입니다. 여기. 그래서 CNN을 이제 실습할 건데요. 결론부터 보면요. DNN보다 좋아요. 일반적으로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CNN은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예요, 얘가. 코드를 볼게요. 실습하면서요. 실습하는 방법도 거의 똑같다는 게 감이 잡히시죠? 이제 폴더를 이번에는 요 CNN 폴더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cnn.python 노트북이고요. 그래서 방금 바로 전에 했던 실습은 DNN으로 앱리스트 필기체 인식이었는데 이번엔 CNN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다 똑같아요. 단지 모델만 다를 뿐이에요.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고요. 그 입출력도 똑같고요. 단지 모델만 틀립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볼게요. 뒤에 먼저 볼게요. 텐서플로우 코드는 3개를 정의하고 실행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델 정의하고 코스트 정의하고 옵티마이저 정의한 거 있고요. 이 부분은 이 2개는 똑같아요. 단지 달라진 거는 아까는 여기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정의해 준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역시 똑같고요. 그러니까 모델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볼게요. 입력이 X고요. X를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하겠다. 근데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는 32개.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필터의 크기는 3,3.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맥스 풀링 해주겠다. 그런데 맥스 풀링 할 때 맥스 풀링 풀링하는 거 사이즈는 2x2. 스트라이드는 2x2. 그 다음에 결과를 드롭 아웃 시켰다. 드롭 아웃은 그냥 오버피팅 방지하는 거.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언제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가 어떨 때 가장 좋아요? 라고 묻거든요. 그럼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써야 되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는 몇 개를 해야 되고 드롭 아웃일 때는 뭐를 해줘야 되고 그거잖아요. 그걸 보통 얘네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짜 데이터 말고 히든 레이어 수 몇 개, 히든 레이어 노드 몇 개, 러닝 레이트 몇, 그 다음에 아담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몇으로 해주게 가잖아요. 그거 찾아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연구 분야였는데 아직까지 이것도 계속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예 하이테크 쪽으로 갔지만은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입력이 784개였어요. 출력이 10개였어요. 그러면 갑자기 784였다가 784, 10 하면은 좀 갑자기 줄어드는 거 아니냐 싶어서 784, 256, 128,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64, 10 이런 식으로 그냥 서서히 줄인다. 그런 식으로 그냥 좀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1이었고요. 레이어 1을 다시 콤보 컨버전 맥스 풀링 드롭아웃. 다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2번 했고요. 얘네들을 뒷단에 있는 댄스라는 것은 그 풀리 커넥티드 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냥 이런 거 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기 2차원 되어 있었잖아요. 몇 바이면. 그거를 한 줄로 쭉 길게 내세우기 위해서 이게 플래튼이에요.
이걸 2x2 데이터였는데 그걸 한 줄로 쭉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를 여기다가 댄스 넣는데 여기에는 그 히든 레이어가 256개.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가 256개. 그 다음에 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RLU로 쓸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결과값을 여기 또 드랍 한번 더 시켰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쓸 때 다시 이거는 아웃풋 레이어가 요 10개. 레이어가 아니라 그 노드가 10개. 여기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주지 않았고요. 단지 아까 DNN 그 MLP하고 비교해서는 모델 부분만 바뀌었어요. 모델 부분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 실행시킨 결과는 아까 기억하기에는 그 실행 결과는 93%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0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년 전에는 97 정도 나오면 자랑하면서 논문 낼 수 있을 성능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디폴트로 써도 99% 정도면 와 그때 생각하면은 이 간단한 게 99가 나온다고. 그래서 CNN은 사실상 이게 다예요. 이게 CNN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또 마찬가지면은 내가 우리 쪽에서 할 때 뭐 할까 데이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요 똑같은 코드를 해가지고 돌리면은 그냥 학습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CNN 별거 아니죠. 그냥 가져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CNN은 이쪽 딥러닝의 디폴트예요. 모델에서요.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GAN 말씀드릴게요. 딥러닝 하면은요,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그 얘기가 나와요. 딥러닝의 가장 큰 단점이 비싸다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링 데이터예요. 레이블링 데이터는 현실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어딘가 적용할 때 죄다 문제가 이 레이블링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많이 걸리고 레이블링 하려면 거기서 오류도 많이 나고 하여간에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레이블링 데이터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시키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1년쯤 지나니까 업체들에서 레이블링 데이터 필요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이블링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수 관계가 학습되는 거잖아요. 그럼 X는 많아요. 근데 Y가 없어요. 다. 진짜.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러한 그런 판매 시스템이 있어. 마케팅이 있어. 걔네들 입력 있잖아요. 그 값들. 그러면은 얘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가 Y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자, 앞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얘가 올라갈까? 요거를 함수를 학습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뒤쪽 Y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현실에서는. 레이블링 데이터가. 그래서 레이블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줬을 때 엠리스트에 이거는 8이야, 7이야, 6이야 이런 방식을 슈퍼바이즈드라고 해요. 그냥 지시해서 이거는 지도학습이야. 그런데 이게 딥러닝의 단점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극복해보자. 레이블링 데이터 없이 학습시키는 방법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게 GAN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레이블링 데이터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핫해요. 요거는 GAN의 예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사진이죠. 그리고 보면은 침대 보이고 창문 보이고 햇볕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는 사진이 아니고 GAN이 생성해낸 이미지예요. 잠깐만. 요거만 좀 얘기해. 이거 아시는 분 없죠? 이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예요. 이거 GAN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학습시켜가지고. 이미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는 GAN을 한 활용이에요. 보통 컴퓨터 비전에서요, 요 이미지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역 분할이라고요. 근데 얘는 이걸 입력으로 해서 얘를 생성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거 쪽으로 하고 이쪽을 가지고 이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그려주면 얘를 생성해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흑백을 컬러로 해줬고요. 컬러 해준 것이고 얘는 뭐냐면 데이트 나이트구나. 그 낮을 밤 풍경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레이아웃 실루엣을 주면은 얘를 실제로 그 찍은 사진처럼 생성해 주는 거.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예전에 이거 고양이와 강아지 인식하는 것도 대단했고 알파고가 바둑도 잘 되고 대단했지만 요즘에 정말 핫해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GAN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GAN 쪽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거가 한 달에 관해 GAN에 대해서 가지고 발표된 논문 수가
500편이 넘어요. 그래서 이쪽 일을 하다 보면은요, 받는 스트레스 중 하나가 막 나오는 그 논문과 아티클이 많거든요. 그럼 막 읽어야지라고 그거를 막 그 적어두다가 리스트를 만들다가 결국에는 막 쌓여만 가고 읽지도 못하고 막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쏟아져 나와요, 정말 페이퍼들이. 특히 GAN 쪽은 이런 모든 학문 중에 이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무지막지하게 막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구조는 이래요. 여기는 제너레이터라는 그 CNN, 보통 CNN을 써요. 여기는 뭐 DNN을 써도 되고 CNN을 써야 되는데 CNN 안 쓸 이유가 없어가지고 얘는 CNN, 얘는 CNN이에요. 둘 다. CNN이고요. 네트워크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네트워크 결과를 이쪽으로 이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이쪽에는 데이터셋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통 제가 실습할 거는 GN 실습할 거는 제가 엠리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모아뒀어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요, 그런 거예요. 이걸 주면서 너 판별기 디스크리미네이터 약자에서 D인데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이거는 진짜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데이터야. 1이야. 라고 학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생성한 데이터는 가짜 데이터일 경우에 0이야를 학습시켜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경우에는 얘가 진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생성한 가짜 이미지들을 판별하는 판별기가 돼요. 얘는 함수는 그걸 학습시키면. 그래서 D는 되게 그냥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제너레이터의 G인데요. 제너레이터는 너 생성한 것이 얘가 진짜라고 될 만큼 학습돼서 얘를 생성해봐 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으로는 얘가 레이블링 데이터가 사용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제너레이터하고 지금 여기 표기법은 실제 지금 뒤에서 실습할 코드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왔어요. 그 다음에 Z라는 이건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100차원의 그냥 랜덤한 값이거든요. 이거를 입력으로 해가지고 생성해봐. G가 생성한 값이 이거고, 이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넘긴 값이 D진이고, 그 다음에 엠리스트에서 실제로 가져온 이미지는 X고,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가져온 D 리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진짜 이미지에 대한 판별값이 D 리얼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짜 이미지에 대한 판별값은 D 진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판별기의 목적은 뭐냐면요, 진짜 이미지는 얘잖아요. 이거는 1로 출력되고, 그 다음에 요게 담긴 값은 0으로 출력되면은 얘 판별기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방금 그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코스트 펑션이 이래요. 지금 로그가 왜 달렸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얘는 D가 1 하여간에 뭐냐면 이건 높으면 크면 크 좋을수록 좋은 거고, 근데 코스트는 이제 반대로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얘가 0이면 0일수록 좋은 것이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이. 그 다음에 생성기의 목적은 여기에서는 얘가 통과한 것이 1이 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스트 펑션이 그냥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게 로스가 반대로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사실상 요건 이해하기 직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것보다는요. 크로스 엔트로피니 뭐 MS니 그런 거 아니라 이 결과값이 이러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좋게 하게끔 업데이트 해봐 라고 그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결론에는 코스트 펑션이 두 개가 있고요. 얘를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이 종료되면은 윗줄은 진짜 데이터예요. 밑에 줄은 생성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엠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실습을 할 텐데 왜 이게 엠리스트고 우리가 필기체 숫자 같은지는 몰라요.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생성된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생성이 나고 보면 정말이지 위에 것처럼 진짜 필기체 숫자 이미지 같네라는 게 실제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레이블링 데이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실습 코드들을 전부 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거는요, 그 의미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면은 된다라는 거 또 하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가장 비슷한 거 찾고 가져와서 실행시켜 보고 그 다음에 코드 파악하고. 이 폴드에서요 GAN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실습하는 방법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요, 샘플이라는 폴더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먼저 한번 볼게요.
0, 9, 19, 29, 89니까요. 89번, 90번 에코 돌았을 때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0은 초기고요. 얘가 089.png고요. 그러니까 90번 에포크 돌았을 때 이미지고, 왜 한번 이제 보였었는데. 얘가 초기예요. 전혀 필기 숫자 같지 않은 그냥 노이즈 같은 그런 이미지고요.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얼추 필기치의 숫자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같이 붙어요. 토탈 에포크 몇 번이나 돌릴 것이냐, 그 다음 배치 사이즈 몇 개로 할 거냐,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신경만 레이 할 때 히든 레이어는 256, 인풋은 20발, 20발, 그 다음에 노이즈, 이 노이즈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 노이즈 설명드리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요거는 이제 벌써 좀 익숙해지시죠? 그냥 딥러닝 코드면 다 이렇고, 네, 신경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이 이래요. 버라이어블은 선언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터가 진짜 이래요. 제너레이터가 노이즈를 입력으로 하거든요. 노이즈 입력으로 받아서 W를 곱하고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RLU 해주고, 결과 나온 거를 W 곱하고 B를 더하고 그냥 이번엔 시그모이드 해주고. 사실상 이 코드는 제가 다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왜 여기는 RLU가 시그모이드인지는 쟤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알던 그 그냥 전형적인, 얘는 CNN을 안 쓰고 그냥 DNN 썼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터인데 디스크리미터 똑같죠. 인풋을 W 곱하고 B를 더하고 RLU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을 W 곱하고 B를 더하고 시그모이드 해주고, 그냥 그 D하고 G는 그냥 DNN이에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은 아까 보였던 그 그림의 그거예요. 노이즈를 G를 통해 나온 결과값이 G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통해 나온 게 D진, 그 다음에 진짜 X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나온 게 D 리얼이다. 아까 그 노테이션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스가 2개고 아까 보여오셨던 그 2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옵티마이저도 2개가 있어요. 각각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따로, 제너레이터 따로. 근데 모델 학습 때 보면은 루프가 있고 얘네들이 각각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돼요. 번갈아 가면서 너는 D를 학습시켜, 이번에 G를 학습시켜. 사실상 요걸 가지고서는 학습시키면은 진짜 생성이 돼요. GAN에.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결과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폴더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GAN이란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GAN의 가장 큰 거는 레이블링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아까 보여줬던 그 얘들은 이제 GAN의 구조를 되게 머리 좋게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던 건데요. 그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지금 GAN의 아유작들은 한 2, 3천 개가 나와 있어요. GAN을 발전시킨. 근데 초기 하여간 최소 아이디어는 이거고요. 그래서 가장 거는 진짜 이미지는 구하기 쉬워요. 실제 데이터는. 그런데 얘네들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되는데, 가짜 이미지 그 판별을 만들려면 가짜 이미지도 또 상승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상승해야지 이게 학습이 잘 되지?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라는 놈을 더 가지고서는 네가 일단 하나 생성해봐. 그럼 이거 가짜인 거를 학습할게. 그러면서 얘가 학습하는 게 점점 얘도 얘를 통과할 정도로 점점 정교하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점점 디스크리미네이터 정교한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판별기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에 맞는 그런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을 사실상 수식이 이렇게 로그만 빼고 나면 정말 단순한 수식이거든요. 아까 했듯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게 크면 클수록 좋아. D제는 적으면 적어서 좋아.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의미. 그 다음에 D진이 1이면 1에서 좋아. 단지 그 수식이 보면은 얘는 그냥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코스트 펑션 의미 있는 걸 적어놓고 얘를 최대가 해줘. 반대로 그 코드를 보면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붙여야지 코스트 의미가 되잖아요. 지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걸로 해놨으니.
그러니까 원래 코드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항상 설명할 때마다 반대로 설명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냥 원코드로 그냥 살려뒀어요. 그래서 이제 생성기 입력을 사용한 노이즈 보면은요. 이 부분이 가장 설명이 힘든데 이미지는 784차원의 데이터예요. 아까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 한 개가 있어요. 그러면 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색깔이 몇이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2차원 평면에서 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엠리스트를 생각해 볼게요. 엠리스트는 784차원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은 못하지만 784차원 평면의 한 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784차원의 한 점을 임의로 한번 스택해 봤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784개의 숫자가 임의로 선택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784개 랜덤하게 그 생성한 다음에 걔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거의 노이즈겠죠. 의미 없는 거. 반대로 엠리스트들을 784차원에다가 걔를 점을 찍어 보면은 아마도 아주 극히 일부분에 다 모여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지는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걔 그릴 방법 없으니까. 하지만 진짜 필기체 숫자라고 인식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 아주 좁은 곳에 그렇게 모여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입력을 사용된 128차원은 지금 출력에 대해 784에 비해서 무지하게 작은 거거든요. 그거를 1대1로 매핑하는 함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돼버리면 이런 게 돼요. 뭐냐면은 요게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라고 칠게요. 입력은 2차원이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원래는 이게 128차원인데 2차원이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이의 입력은 요런 엠리스트로 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일로 가는 거를 매핑하는 함수가 됐잖아요. 그럼 궁금한 게 얘와 얘 사이에는 요거를 입력으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이래요. 실제 여기서 뒤에서 보여드릴 거는 이런 게 의자의 실루엣을 학습시켰어요. 실루엣 사진들 다 모여가지고 생성했더니 얘 제네레이터가 의자 실루엣을 생성하는 생성기가 됐어요. 그리고 요게 아까 이쪽 끝죠? 이건 저거 끝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값을 입력으로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에요. 보면은 위에서 생성된 게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다 의자 같죠?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요. 이쪽에 볼 때 처음에 의자의 손잡이였는데 손잡이가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손잡이 없어지는 순간이 되게 짧고 그렇더라도 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의자라는 건요. 4개의 다리가 있으면 요 다리 4개가 균등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요 의자라는 요게 그 평평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왜 의자처럼 보여라는 거를 디파인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제너레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를 학습을 했더니 의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맥을 학습했다 라는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실제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그런데 지금 이 중간에서 보이는 얘네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배우의 얼굴 같은 걸 할 땐 배우 얼굴 가지고 얘네들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일단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점을 잡아가지고 해봤더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우 의자를 생성하더라. 라는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첫 번째는 레이블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에 다른 얘들이 이래요. 여기 보면은 다 의자 같죠?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이게 뭐 어긋난 거 없고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GAN을 보면은요. 그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GAN의 이런 언슈퍼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DNA든 CNA든 간에 요 두 개가 있고 얘의 입력을 얘 뒤에 엮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해가지고서는 레이블링 데이터 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린 강화학습까지 있어요. 보지만은 걔네들이 그 CNN이나 DNN, 전 그냥 DNN이라고 할게요. DNN이 아닌 별개가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 구조를 잘 엮어서 레이블링 데이터 없이 다른 특정,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못했던 것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학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DNN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NN이 있고 디폴트는 CNN이 되고
그래서 CNN 요게 사실상 딥러닝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엮었더니 이런 식으로도 효과가 나왔더라. 그렇더라라는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